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부부가 혼인관계를 종료하더라도 자녀가 있다면요, 부부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해 줘야 되고요,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요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우리 법원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거기서 양육비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노은정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요, 그냥 남녀 간에 부부가 헤어지는 것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을 해야 되고, 또 위자료 문제라든지 친권자, 양육자, 자녀가 있잖아요. 그 친권자, 양육자 문제라든지 면접 교섭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정말 양육비 문제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개인회생에서 양육비 문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보통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죠. 예, 모르고 개인회생에선 이 양육비가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양육비를 인정을 받느냐 아니냐, 또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정말 개인회생 절차에서 양육비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요,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결국 변제금 좀 적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 조정을 얼마만큼 받는가, 요게 이제 관건인데요. 이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다 정해주는데, 협의 이혼하신 분들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헤어지는 게 급하지 애들 양육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거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에는요, 개인회생에서 양육비 인정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육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대리하고 있는 사무실, 여기서 진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를 채무자분들, 신청인분들은 잘 모르세요. 근데 그만큼 이 양육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양육비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마다 약간씩 처리 방식이 틀립니다.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를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재단 채권으로 보고 있죠. 돈을 다 포함해가지고 변제금으로 받아서 법원에서 보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원마다 틀려요. 일부 법원에서는 요거를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추가 생계비로 좀 정리를 하고 있죠. 근데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하게 될 경우에 약간 이제 문제점은 있긴 있죠. 문제점이 있어요. 양육비와 변제금을 같이 법원에 납부를 하는데, 법원에서는 인가가 나야 그 돈들을 채권자든 양육자한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몇 개월 동안 양육자가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참, 약간 이제 그것도 이제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양육비 처리 방식은요, 법원마다 또 회생위원마다 약간씩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이제 처리한 사건 중에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1년 후 성인이 되는 1년 후에 성인이 그런 되는 자녀를 둔 채무자인데, 이걸 미성년자로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양육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분이 사실 변제율도 낮은 편이 아니죠. 굉장히 높았는데, 이런 경우에 채무자를 대리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저는 이제 뭐 서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노은정 선생님은 솔직히 살짝 화나죠. 살짝 화나죠. 뭐 저한테 그때는 욕하고 싶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양육비 처리 방식이 각 법원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리인 사무실을 택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느냐 따라서 양육비 문제가 나한테 유리하게 처리가 되느냐 아니면 불리하게 처리가 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걸 잘 유념해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이혼하고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는 변제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요거를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고요. 이런 점들을 개인회생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까지 개인회생에서 양육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 법원마다 양육비 처리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양육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정말 크다.
도저히 빚을 갚을 자신이 없어서 개내생을 하시는 만큼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양육비를 인정받아야만 되거든요.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개내생을 신청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될 양육비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지낸 경력을 기반으로 회생파산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회생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회생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저 법학박사 최옥환 법무사를 찾아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따뜻한 희망의 등대지기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